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하향 리포트가 이번에 나왔죠.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다시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와 그리고 그러한 보고서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절대 지금 당장 무지성으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기회가 언제인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장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나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2차 전지 산업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돈들이 언제까지 들어올 거냐,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냐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수급의 주체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이번 1월 달에 외국인들이 돈을 8조 원을 유입시키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1월, 2월, 3월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1월 달에 8조 원에 가까운 거래대금을 밀어 넣었고요. 그 이후에 2월 달, 3월 달에는 약간의 순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들의 수급에 힘을 보태주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1월 달보다는 2월 달과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의 코스닥에 대한 누적 매수가 연결되면서 코스닥 지수를 쭉 끌어올렸죠. 정확히 보면은 2월 하순부터 3월 달까지 개인들이 코스닥 매수세를 집중시키면서 3조 원에 육박하는 순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 1분기에는 외국인이 1분기가 아니죠. 1월 달에는 외국인이,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개인 투자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 공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관망하는 상황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1분기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이번 3월 시장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1월 달부터 어떤 종목군들이 올랐나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올랐고요. 중국 경제 모멘텀 수혜주들, 아니면은 지배구조에 대한 이벤트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카카오와 SM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개별적인 로봇 섹터들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3월에는 개인의 코스닥 순매수로 인해서 일부 종목군들이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부 종목은 2차 전지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주목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외국인 자금 유입은 대부분이 패시브 자금에 성향을 띠고 있는 만큼 자산 배분 재조정에 따라서 주가 지수를 상승시켜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증시의 낮은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거지, 특정 업종에다가만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경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에 개인들의 투자 자금은 어때요? 테마 종목으로 상승이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거를 쉽게 보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뱅크런 이후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의 증가로 외국인 자금 유인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 자본이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물량을, 상당수의 물량을 매도하면서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개인 투자들은 어떤가요? 펀드보다는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3월 달 이후에 4월 달에도 개인 투자들의 투자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한 개인 투자들이 사들이는 섹터가 어디예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4월 달에도 2차 전지가 간다는 거냐? 4월 달에도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상당히 높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바로 다가오는 5월
FOMC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2분기는 1분기의 연장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5월 달에 FOMC 이후에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시총의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그때부터 개별 종목에 대한 장세가 약세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요? 결국에는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하루 동안 나올 수 있는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코스피에 50조, 코스닥에 50조 거래대금이 터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시장이 오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총 대형주로의 돈이 몰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개별 종목의 수급 약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의 평균을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조가 좀 안 돼요. 9조, 8조, 7조 왔다 갔다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조 플러스 마이너스 3조 정도 됩니다. 16조, 17조까지도 올라갔지만 10조대까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 규모 합산이 1900조가 넘어요. 한 2000조 2000조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수의 규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400조 규모밖에 안 됩니다. 즉 코스피 규모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거래대금은 현재 거의 50%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종목군들을 봤을 때 2차전지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된 그 소재, 리튬 혹은 전장, 전고체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산업들을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힘은 거래대금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개별 종목들에서는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만큼 특정한 산업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 특정한 산업이 뭐예요? 진짜 종목들에만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옥석가리기가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옥석가리기가 왜 필요하냐? 지금뿐만 아니라 보통 시장이 과열될 때 이러한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가 1월 달에 AI 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별의별 AI 관련주들이 다 나오면서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마법이 된 2차 전지 주방용품 업체도 사업 준비 중 발표에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 가정용 전기 그릴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자이글이 3월 초에 4,000원대에서 2만 원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얘네가 지난 12월에 CM 파트너로부터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을 74억 원에 인수합니다. 인수를 왜 했냐? 사업의 다변화로 인해서 2차 전지 제조 시설 구축을 위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얘네의 매출의 대다수는 이 가정용 그릴에서 나옵니다. 뭐 70%가 이 가정용품에서 나오는데 주력 산업은 2차 전지 사업과 전혀 해당이 없지만 해당 사업에 새로이 진출하겠다라는 발표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2차 전지가 그만큼 과열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산업들이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지업체, 배터리 셀, 아니면은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제로 시장의 성장이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나는 걸 눈에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눈에 띄게 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에서 주가의 등록폭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모여서 시장에서 산업 자체가 올라갈 때 큰 시너지를 내주고 이 사람들의 투자 심리도 올려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실적을 내지 못하고 그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면 주가는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2차전지 사업의 진짜 수혜 종목군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 오늘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아니면은 LNF 이런 종목군들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옥석가리기가 진행됨과 동시에 IRA 내용에 따라서 시총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시총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빨리 나온다면은 단기 거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인 거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바로 이 시총 대형주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IRA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세액공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반영이 돼서 향후에는 막대한 실적 개선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기대로 이제 앞으로 영업이익 효과를 2025년도까지 약 10조 원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현금 수령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보면은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에 매출 원가에서 차감 반영하는 방법을 현재 구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당장 30일 미 재무부가 발표할 예정인 IRA에 대한 세부 규정에 따라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시총 대형주들은 2차 전지가 될 수 있어 산업의 강세도 분명히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산업의 강세가 기대되는데 아까 그 말했던 건 뭐냐? 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바로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첫 등장, 지난 2월 이후에 분석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던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하향에 대한 의견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얘네가 여기서 말하기를 미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주가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미래 이익을 반영해 당분간 검증할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매수 의견에서 중립 의견을 바꿨고요. 사실상 목표 주가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긴 했지만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얼마예요? 22만 8천 원, 23만 원 수준이죠. 즉 사실상 하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다시 보고서들이 주룩주룩 나올 수 있고요. 각종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주가 변동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해당 리포트를 같이 보면은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거고요. 3월 30일 날짜로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은 홀드, 하향이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15만에서 20만 원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는 하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홀드로 뭐 경쟁력은 굳건하다, 해외 기업 만만치 않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있죠. 20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평단가가 15만 원대에서 17만 원대 형성이 돼 있다. 즉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길 기다렸다 해야 된다. 누가? 평단가가 높으신 투자자분들에 한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리해보자면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5월 달에 있을 FOMC 이후에 시가총액 시총이 대형주로 수급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지금 현재 2차 전지 산업에 돈이 많이 몰렸던 만큼 바꿔 말하면 뭐예요? 2차 전지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같이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게는 사실 해당되진 않지만 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4월 한 달간은 IRA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을 주도하기 때문에 수급 강세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에는 충분한 기회가 된다.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본격적인 하향 보고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슈를 개인 투자들이 지금처럼 힘을 모아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5월달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도 뺏기고 2차전지 옥석거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서 지금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 대응이 필요한 투자는 제가 정해져 있다 말씀을 드렸죠. 투자 평단이 높은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편하게 해당 종목을 대응하셔도 됩니다. 비교적 평균 단가가 높은 22만 원대, 23만 원대, 25만 원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준은 공매도가 다시 물량을 어느 정도 빨아들이는, 즉 하락이 빠르게 나올 수 없고 받쳐줄 수 있는 구간인 17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사이에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물량을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차전지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2차전지뿐만 아니라 사실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보통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필요하고요. 그 거래대금은 결국에는 한정적입니다.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래대금이 한정적인 만큼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그 돈의 흐름은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계속 유리하진 않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또 다른 산업들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해야 되는 산업들이 뭐가 있어요? AI도 있죠. 로봇도 있죠. 그리고 2차전지의 상위 전방 산업인 전기차 산업에 대한 움직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의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많은데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있어요. 100% 무료 설치고요. 여러분들 소중한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적을 필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설치 후에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설치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하단부에 있는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아래쪽에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100% 무료 설치 가능하시니까 꼭 설치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김용민 대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급등 추천주,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이슈들을 정리하고 그 관련 이슈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이슈들을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해당 컨텐츠 이용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